빌라에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월세 계속 내야 할까요? 일단 안 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월세라고 해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 보증금을 내가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를 안 내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 안 내요. 나중에 낙찰이 되고 잔금을 내면 법원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임차인한테도 보증금을 배당을 해줍니다. 이때는 월세를 안 낸 금액을 빼고 배당을 해주겠죠. 그게 맞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다 냈다고 법원에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전부를 다 배당을 해줄까요? 만약에 보증금 전부를 다 배당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까요? 낙찰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얼마 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런저런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빌라예요. 신축급이죠. 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펜트하우스입니다. 이 자체가 펜트하우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빌라 이름이 펜트하우스예요. 4억 남짓의 감정평가가 됐는데 3억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입찰자는 한 명밖에 없었네요. 어쨌건 등기부상 가장 빠른 권리는 이 근저당이죠. 2016년 신땡땡, 이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고요.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인 임차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입일자는 2019년도예요. 이 근저당 말소 기준보다 늦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은 3천에 월세 100. 월세로 살고 있는 그런 임차인인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이 배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확정일자 같은 날짜에 받았고요. 배당 요구도 유효하게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배당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배당 절차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가 19년 4월 8일.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순서인 날짜는 4월 9일 0시가 되겠죠. 그러면 순서가 이 근저당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이 한땡땡 이 근저당이 그 다음으로 배당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압류가 2020년인데 아까 임차인이 2019년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압류보다는 순서가 빨라요. 그래서 이 근저당, 한땡땡 근저당 다음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을 받는 건데요. 낙찰가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3억 조금 넘었죠.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억의 낙찰을 받고 집행비용이 한 5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이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 신땡땡 가장 빠른 근저당이 2억 8천. 왜 2억 8천이냐면 채권 최고액이 2억 9,760만 원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채권 최고액. 경매를 신청한 시점에 청구 금액은 2억 5,300이 좀 넘었었고요. 그리고 뭐 1년 정도 이자가 쌓인다고 해도 2억 9천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뭐 한 2억 8천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금액 전부를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남은 돈 1,5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 금액을 이 한땡땡 이 근저당이 전부 다 1,500만 원을 배당을 받고 배당 절차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소액 임차인 들어보셨죠? 보증금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순서로 임차인한테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행비용 500만 원 빠지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건 임차인이고요. 그 금액은 2천만 원. 왜냐면은 소액 임차인 최대 보증금이 2천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제 이 근저당, 이 신땡땡의 가장 빠른 이 근저당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남은 돈이 2억 7,500밖에 없어요. 3억에 낙찰 받고 집행비용 500만 원 빠지고 임차인 2천만 원 빠지면 남은 돈은 2억 7,500만 원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금액을 배당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근저당, 한땡땡의 근저당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게 되겠죠. 이렇게 임차인한테 2천만 원이 배당이 되는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월세를 체납한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체납을 했다고 해도 이 2천만 원 한도, 그 이상은 보증금이 남아 있어야지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월세를 전부 다 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그거를 믿고서 2천만 원을 전부 다 배당을 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임차인은 20년 6월부터 23년 3월까지, 이때가 이제 배당 기일이 해당되는 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받기 전까지 월세를 계속해서 안 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4개월 동안 체납을 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3,400만 원의 월세를 체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넘어서죠. 사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한 푼도 배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임대인,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이 임차인이 배당받은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죠. 월세도 안 냈는데 다 냈다고 하고 배당을 받아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 그 내용을 검찰한테 송치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자료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검찰이 해결을 해라, 뭐 기소를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를 송치라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송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별로 죄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면 불송치를 하기도 합니다. 검찰한테 이걸 자료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찰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범죄가 아닌 것 같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임대인은, 이 소유자는 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검찰한테 이 사건 기록을 넘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했겠죠. 거짓으로 월세를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냈다라고 사기를 친 거잖아요, 사실. 누구를 상대로? 법원을 상대로 이 임차인은 사기를 친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거죠. 죄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검찰은 기소를 했어요. 법원에 사건이 넘어갔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가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좀 미심쩍은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법원에서 이렇게 월세 임차인한테는요, 월세를 제대로 냈는지 소명을 하라고 요청을 해요. 서면으로 이걸 보내서 월세를 다 냈느냐, 냈다면 그 소명 자료를 좀 제출을 해라. 소명 자료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한 내역이겠죠. 현금을 들고 가서 월세를 주는 임차인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뭐 증빙할 자료가 없었겠죠. 그냥 나는 월세를 다 냈다, 그 정도만 의사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은 그냥 그 말만 믿고 임차인한테 이 2천만 원을 전부 다 배당을 해 준 거였어요. 이 절차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소유자는 굳이 어떤 실익이 있어서 이 임차인을 형사 고소를 했을까? 단지 그냥 월세를 안 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화가 나서 했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요, 우리가 등기부상 권리분석할 때 말소 기준 자신을 포함해서 전부 다 낙찰이 되면 말소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말소가 된다고 이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채권자들이 돈을 다 못 받아가면 그 채무 자체는 계속해서 그 소유자가, 그 채무자가 안고 가는 거예요. 등기부상에만 말소가 되는 거지 그 채무 자체도 전부 다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 채권자조차도 전액 다 못 받죠. 원래 한 2억 8천 정도 배당을 받아 가야 되는데 50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배당을 받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근저당권자도 3,600만 원을 배당을 받아 가야 되는데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어요. 왜? 이 임차인이 2천만 원을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가는 바람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채권자들도 손해를 받고 결과적으로 이 채무자, 이 소유자 같은 경우도 이 임차인이 받아간 금액만큼의 채무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 채권자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받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한 거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실형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이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실형만 나오고 끝난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손해를 봤던 이 신땡땡 근저당권자, 특히나
이 한땡땡 근저당권자는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들이 이 임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겠죠. 네. 왜냐면 소송만 진행을 하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왜? 월세 안 낸 게 확실히 밝혀졌으니까요. 자, 이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법원의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막 거짓으로 나는 임차인이 아닌데 막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또는 뭐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다 이렇게 실형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인데 대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가 늦기 때문에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나온 그 사건이 지금 딱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보증금 2천만 원을 인수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영상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셨다면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해당 물건을 입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내용 도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